자, 이제 육면체에 이어서 원기둥의 기본 도형 작도법을 살펴볼게요. 어, 원기둥을 그릴 때는 이 원기둥 요걸 그리는데, 원기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기둥 구조는 위에가 원, 아래도 원,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둥글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에서 보면 이게 원이지만 이게 입체가 되면 타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타원, 아래 타원, 이 타원을 잘 그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 타원과 아래 타원을 잘 그려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도형의 구조는, 원기둥 기본 도형의 구조는 위에 타원 그리고 아래 타원을 그리되,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타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거의 안 보이죠? 일자로 보이죠? 어때요? 보이죠? 근데 자, 여기서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왔어요. 좀 보이죠? 좀 보이죠? 좀 보이죠? 멀리 내려갈수록, 눈에서 보는 사람으로부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사실은 이 타원이 모양이 변합니다. 요게 가까울수록 가까운 데는 이렇게 안 보이다가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좀 모니터상으로 표현하기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원래는 위에가 사람 눈이 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관찰자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원기둥이 처음에는 거의 선에 가깝고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다가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이 타원이 보입니다. 근데 더 내려가잖아요. 더 내려가면 점점점 작아지면서 얘가 원에 더 가까운 둥근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위에 타원과 아래 타원의 모양이 같으면 안 돼요. 위에 타원은 조금 찌그러진 타원이고, 아래 타원으로 갈수록 더 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졌다가 점점점 원에 가까워지게 위에 타원과 아래 타원을 다르게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중심선이 긋고, 중심선을 먼저 그어놓고, 그리고 이 원기둥을 반절로 자르면 뭐가 돼요? 단면이 뭐냐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투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가까이 있는 부분, 멀리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부분은 더 커요. 크게 보이고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이걸 원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물체 안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을 조금 더 넓고 크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더 좁고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변화가 이 물체 안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시지각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원근법입니다. 투시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심선에다가 이 사각형을 그리고, 뭘부터 그려요? 중심선. 그 다음에 거기에 사각형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정사각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아래쪽을 조금씩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에가 넓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타원을 그리는 거예요. 위에 타원은 좀 찌그러지게, 아래 타원은 이 폭이 작지만 약간 더 원에 가까운 타원을 그려줍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요. 대신 여기 이제 중심은 항상 이 타원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쪽에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투시를 알아야지만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반절이 중심선이 아니라 중심보다 조금 뒤쪽에 선을 긋고, 그 선을 지나가는 게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요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아요. 타원이 넓고 이쪽은 좁아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여기 이 선과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타원을 예쁘게 그려주면 원기둥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이쪽 10시 방향, 9시나 10시 방향에 비춰졌을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여기 제일 어두운 다크라인 부분이 예, 지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일 어두운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부분부터 여기 단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게 그대로 그림자로 만들어지는데, 빛이 이쪽에 비춰지면 요 부분은 빛이 비춰지지만 나머지 이 부분 타원 반절과 이 부분은 빛이 못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뒤쪽에 그림자 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서 요게 타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원기둥의 그림자는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좀 설명을 하면 어두운 부분 지금 빛이 못 받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 끝선과 이 반대쪽에 있는 선을 갖다 연장해 보면 여기까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 타원이 여기에 둥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건 진짜 대면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야 이해가 가능한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도법을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원기둥 소묘를 해볼 건데 작도법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선생님 설명한 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도화지에 먼저 중심을 긋는다. 공간에다가.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폭을 먼저 정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을 원래 포카리 스웨트가 원기둥이잖아요. 그리고 레츠비나 그런 캔커피하고는 비례가 다르죠. 가로와 세로의 비례가 다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폭을 너무 두껍게 하면은 너무 뚱뚱한 원기둥이 되고 지금 이 왼쪽과 거의 비슷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게 하고요. 이렇게 옆에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그려 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뭘 그려야 돼요? 직사각형을 그려야 한다고 했죠. 직사각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먼저 해서 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위하고 아래하고 그 길이가 같아요.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하면서 좁아진다고 그랬죠. 여기가 넓고 좁아야 되니까 여기를 조금 줄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되 여기보다는 조금 좁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어때요? 직사각형, 위쪽이 넓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먼저 평행선을 먼저 항상 긋고 그 다음에 거기다 조금씩 기울기를 주는 겁니다. 육면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타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타원 이 넓이를 이제 중요한데 앞쪽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앞쪽을 조금 넓게 뒤쪽을 좀 좁게 원래는 이걸 직육면체에서 이걸 깎아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 이 정도로 잡고 이 폭이 이렇게 좀 좁죠. 그래야지 찌그러진 타원이 그려지니까. 그리고 아래쪽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타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폭보다는 이 폭이 조금 더 넓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더 원에 가깝겠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 타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선을 그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 끝, 오른쪽 끝, 앞, 뒤 이렇게 맞춰갖고 연하게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놓고 이제 진하게 그릴게요. 앞부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그리고 뒤에 그리고 제일 이 중심선 쪽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둥글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둥글게 최대한 이게 부드럽게 타원을 그려주는 것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원을 이 면적을 잘 왼쪽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고려를 해서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타원을 먼저 그립니다. 앞부분 선 잡아주고 뒷부분은 연하게 안 보이니까 유리는 보이겠지만 우선 연하게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제일 끝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왼쪽 돌려주고 오른쪽 돌려주고 왼쪽 돌려주고 요걸 그렇게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위에 타원과 아래 타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그었던 보조선들 잡선들을 싹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도 사실 이제 연하게 없어지겠죠.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근데 그릴 때 이 부분을 조금 아까 선생님이 육면체에도 꺾이는 부분을 강하게 잡아주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좀 진하게 잡아주세요. 돌아가면서 직선과 연결되는 부분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좀 진하게 잡아주면 형태가 눈안에 싹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기둥 형태를 그려봅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도 표현해 봐야겠죠.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4분의 1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다크라인 위치가 될 거예요. 여기서 9시 방이나 10시 방향에서 비춰졌을 때 빛이 제일 좋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두운 부분 어두운 다크라인이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단면이 보이겠죠? 요게 그대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되고 요 선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요걸 그려야 되겠죠. 요 선을 그리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내리고 여기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부분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 빛이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좀 어렵나요? 자,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기둥에 대한 그 작도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명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원기둥도 어두운 톤부터 그리는 거예요. 제일 어두운 부분, 다크라인 부분이 이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진하게, 강하게 먼저 표현해주고, 그리고 세로 해칭, 이번에는 세로 해칭부터 해서 이쪽으로 어둡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연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앞부분은 진하고 뒤로 갈수록 살짝 연하게 이렇게 해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끝부분 마무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림자까지도 잘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로 해칭 쪽으로 해서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부분은 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뒤에까지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진했다가 살짝 연해지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뒷부분 그림자 뒤쪽은 살짝 풀어주면서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지우개로 깔끔하게 너무 지나치게 표현된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어두운 톤을 그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중간 톤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이죠. 이제 중간 톤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되고 3, 4, 5, 6 여기가 제일 밝은 거예요. 6 중간 톤에서는 6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하면서 어떻게 다시 살짝 어두워진다. 살짝 어두워지는 거예요. 약간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어두워지면 안 돼.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너무 지나치네 선이 이 연필 소묘를 할 때는 선이 이렇게 튀면은 안 좋아요. 선이 튀면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로 너무 지나치게 표현된 부분들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도 살짝 이렇게 밝은 부분이니까 밝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번이죠. 여기만 진한 거예요. 여기 부분. 자, 세로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로로도 해볼까요? 여기 가로도 가로 부분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제일 진하는데 여기가 6, 5, 4, 3, 2, 1, 0, 1, 2, 3이에요. 그런데 면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요. 이쪽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면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선을 그을 때는 약간씩 돌리면서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살살살살. 그림이 좀 작기 때문에 그 짧은 선을 이용해야 되겠죠. 약간씩만 이렇게 방향을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굴려가면서 약간 돌려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입체감이 나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가로 해칭에다가 짧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긴 선으로 먼저 전체적인 톤을 표현해 주고 그 면을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짧은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면들을 표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게 살살 돌려주세요. 돌아라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뒤쪽으로 갈 때 살짝 이쪽도 살짝 말리면서 짧은 선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차라리 큰 종에다 그리면 편한데 작은 데다 그리려니까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자, 내용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명암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선호를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입체 덩어리를 만드는 걸 연습하다 보니까 내용만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중간톤까지 표현이 됐으면 좀 진하면은 이렇게 찍어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무슨 톤 남았어요? 이제는 밝은 톤 남았죠? 밝은 톤 부분은 어디서부터 그래요? 밝은 것부터? 아니야. 어두운 데부터 살살 해서 뒤쪽부터 앞쪽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여기는 7, 8, 9, 10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면서는 약간 연하게 남겨놓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부분도 형태가 보여지게 선을 조금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를 크게 그리면 우리가 수업 시간은 1시간 안에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만이라도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때요? 밝은 톤 19, 8, 7 그리고 6, 5, 4, 3, 2, 1, 0, 1, 2, 3 그림자도 1, 2, 3으로 표현됐고 6, 5,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육면체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살짝 더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원기둥에 대한 기본적인 톤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원기둥은 이 정도로 하고 원뿔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생략할게요. 기본 도형도 이 원기둥이 사실은 원기둥에서 여기 중심, 원기둥 여기서 원기둥으로 제가 원뿔로 바꾸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중심 있고 여기가 있죠. 이 원뿔은 원기둥에서 나와요. 육면체는 원기둥은 육면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면체 이렇게 생긴 육면체에서 깎아 나오는 거예요.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육면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빼낸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원기둥에서
여기 부분과 여기를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기본 도형은 육면체 원기둥 9예요. 이렇게. 요거를 빼내면, 요런 것들만 빼내면 원기둥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뿔은 이 원기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원뿔은 기본 도형에 속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본다면 여기에 여기 중심 있죠? 중심에서 요거를 이 원뿔의 기본 단면은 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요게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요 내용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제거하면 똑같은 원뿔이 나오는 게 돼요. 자, 요거는 원뿔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구 남았어요. 구는 어떻게 하냐면 구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도. 자, 구는 평면 도형으로서 원이 이제 이 명암을 넣게 되면 이게 구가 되는 거죠. 사각형이 정육면체가 되는 거고, 삼각형이 원뿔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원이 사각형이 정육면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원뿔이 되는 거고, 이 원이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암을 넣으면 이제 원이 구가 되는, 입체인 구가 되는 거죠. 자, 작도법은 우리가 정사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정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그 대각선을 그리는 거예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중심선이 생기죠. 거기를 지나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중심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그 길이를 다 옮기는 거예요. 이 선을 이쪽에다가 옮기고, 요 선을 여기다 옮기고, 이 선을 이쪽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 이 점이 다 생기겠죠.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점에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이잖아요. 그거처럼 이 반지름을 이쪽에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요 표시를 하고 요 선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 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거기에 이제 입체니까 빛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이제 빛이 들어가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고 점점점 어두워서 중간 톤, 어두운 톤, 다크라인 되는데 이 빛은 직진하죠. 그러면 계속 직진을 합니다. 이렇게 직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에 닿는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에 이쪽에서 비춰졌을 때, 10시 방향에 비춰졌을 때 그림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는 타원으로 됩니다. 타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야구공 있네요. 요게 바로 구예요. 그러니까 구를 그릴 수 있으면 야구공도 그릴 수 있고 사과도 그릴 수 있고 축구공도 다 이런 것도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재질감을 입히면 우리 일반적인 사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힘을 내서 구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뭘 그려야 돼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수평선과 수직선을 통해 가지고 사각형을 먼저 그려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가능하면 반듯한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중심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이용해서 다 옮기는 거죠. 그래도 먼저 한번 선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러프 스케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 길이를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해 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부드럽게 연결해 보고요.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표시되어 있는 곳과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고 또 이 선과 이 선을 부드럽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부드럽게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또 부드럽게 표현을 연결합니다. 또 이 선과 이 선을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불필요한 이제 선들을 싹 지워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 원을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여기서 한 10시 방향에도 비춰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이 가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빛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타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구에 그림자가 표현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선들은 스케치하고 선을 한번 살짝 걷어내고 소묘를 해주면은 명암을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어두운 톤부터 그리는 거. 어두운 톤은 뭐냐면 이 구조 자체는 여기가 밝고 점점점점 해서 여기까지가 밝은 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돌아가다가 여기 부분이 제일 어두운 톤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밝은 톤, 여기가 중간 톤,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두운 톤인데 여기가 다크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여기가 반사광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선으로 한번 그걸 구조를 표현하면 여기 끝에서 이 뒷부분 끝까지 선으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선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컨투어 라인 스케치라고 해서 선으로만도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구본 표현처럼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하고 선으로만 표현해도 우리가 입체처럼 보여지죠? 자, 이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명암을 표현할게요. 살짝 지워주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 라인 드로잉을 해주고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구를 그리는데 조금 더 표현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크라인 부분 먼저 어두운 톤부터 하는데 이 원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기울기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먼저 다크라인 부분, 어두운 띠 부분을 먼저 그려줍니다. 너무 여기 대신 선은 강약이 있어요. 진했다 연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진했다가 연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림자 부분도 싹 칠해줍니다. 어두운 톤을 먼저 칠해주는 거죠. 칠해주고 자, 그리고 그림자가 이 물체와 바닥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은 제일 진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반사광 부분을 살짝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두운 부분 됐으니까 이 다크라인부터 0, 1, 2, 3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톤을 쌓아가요.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하고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밝아지겠죠. 1번부터 1, 2, 3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지겠죠. 3. 각도를 돌려가면서 너무 진한 선이 나타나지 않게 부드럽게 최대한 돌려가면서 선을 그어줘. 그래서 어두운 톤을 먼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톤 됐으니까 점점점 어느 쪽으로? 중간 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 톤은 4, 5, 6, 그 다음에 밝은 4, 5, 6이죠. 4, 5, 6으로 해서 살살살 어두운 톤에서 중간 톤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짧은 선, 물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짧게 그리기 때문에 선을 자꾸 바꿔주는 게 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톤 몇 번이에요? 7, 8, 9죠. 7, 8, 9, 10이죠.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밝은 톤은 아주 연한, 최대한 연한 연필로 이렇게 해서 표현해줘요. 이렇게 밝은 쪽 말고 어두운 쪽을 살살살 우리가 연필로 칠해주는 겁니다. 자, 하면서 어두운 쪽을 한 번 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로 가로 쪽 위주로 해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세로 쪽도 다크라인 기준에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구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밝은 톡 쪽으로 톤이 조금씩 옮겨지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중간 톤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반사광 부분이 조금 어두워졌으면 가능한 한 지게를 어두우면 안 되는 게 좋은데 살짝만 그려줄게요. 살짝만 그려서 반사광 부분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톤 위에다가 선의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구를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를 표현을 해봤어요. 동그란 원 그리기가 좀 힘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점으로 해서 밝은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도형을 한번 선생님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원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뿔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육면체, 원기둥, 구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제물을 제출할 때 이 명도 단계 6단계와 그리고 정육면체, 원기둥, 구는 여러분이 이걸 하나씩 그려서 요거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냈었어요. 첫 수업인데 좀 기본 도형이라 기초적인 거라서 좀 딱딱했을 수도 있는데 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반가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더 연결해서 수업을 해볼게요.